네, 주식시장이 어저께 이렇게 파랗게 변했는데 왜 이랬는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아까 이어진 전쟁하고 좀 이어질 전쟁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제 코스피가 역대 최악의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뭐 잠시 2,400선마저 붕괴가 됐는데 네.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지금 파란색 다 나오는데 네. 많이 연락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경제 분석하고 전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어제 오늘 아침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일시적입니까 이게? 예, 일시적 현상이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네. 이렇게 세계 증시가 또 한국 증시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떨어진 이런 배경은 무엇일까? 과잉 공포감 때문이다. 공포감 때문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과잉 공포감이 작용된 것이다. 여러분 아마 기사라든가 여러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걸 보시면 예. 경기 침체 확산이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 확산이에요. 경기 침체 공포 엄습이에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공포감인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말씀드리면 세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미국 경기 침체 실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 예. 근데 공포감이지 실제 경기 침체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지표상으로는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중동발 불안으로 인해서 다시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쟁과 그렇죠. 근데 중동 불안이 있는 건 맞지만 예. 이게 확전되는 양상인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확전된들 안 된들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게 뭐예요? 국제유가 급등 우려예요. 국제유가 급등하면 다시 2차 인플레 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우려인데 국제유가 급등하지 않거든요. 역시 과잉 공포감이죠. 세 번째는 엔캐리 청산에 따른,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던 것이 예. 대거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 그때 이제 미국 장이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 그러나 역시 엔캐리 청산도 이제 엔캐리 현상이 주춤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청산 절차가 일어나는 것은 현재 아니기 때문에 네. 역시 이런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공포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작용됐던 것이지 선제적으로 예. 실제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오늘 장 시작했는데 좀 2% 4%까지 올라갔다가 2%를 네.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어쨌든 반등했다도 일시적 현상으로 일단 증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시적 현상의 하나의 증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어제만 해도 공포감을 많이 느꼈다가 경기 침체 미국 실업률 이 정도면 아직도 괜찮은 거구나. 예를 들어서 중동발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치솟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이 또 팽배되면서 시장이 이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전 세계가 다 떨어졌었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됐다고 하지만 네. 왜 이렇게 갑자기 공포감이 조성됐을까요?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지배하고 있는 공포감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죠. 예. 근데 그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하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예. 근데 작년이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돼요. 네. 실업률 지표가 발표되고 취업자 증감이 발표되고 세 번째는 또 임금 상승률이 발표돼요. 네. 이 3대 지표가 미국 고용이 더 둔화되는구나. 고용 침체가 현실화되는구나. 라는 방향성을 가리켰어요. 실업률 기준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종전 실업률 실적치가 4.1%였는데 최근 실업률이 4.3%로 반등했습니다. 네.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네 미국 경기 침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실업률은 4.3%에 해당되는 이 미국 실업률은 아직도 탄탄한 견조한 노동시장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네.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 한 5% 정도의 실업률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미국 고용치고는 괜찮은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공포감으로 해석을 했다가 경기 침체로 해석을 했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너무 과잉 공포감을 가졌었구나. 네. 라고 판단을 이제 전환해 나가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 공포와 경기 침체는 또 다르다. 이 두 번째 거는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근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같은 건가? 전혀 다르거든요. 역산을 해보면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위기입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경제 위기입니다. 예. 경제 위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전년도 GDP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역성장하는 해를 우리는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예. 근데 2024년 현재 역성장과는 관계가 없어요.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2.5% 성장합니다. 이게 좋은 성장이냐? 좋은 성장일지는 몰라도 경제 위기랑은 관련이 없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 수준이면 혹은 그거보다 밑돌거나 살짝 밑돌면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보기보다는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 우려를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해석하는 거죠. 네. 약간 소뚜껑 보고서 정말 무슨 네, 놀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과잉 공포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나타나는 현상과 경기 침체와 같은 지금처럼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는 네. 그런 흐름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게 다른 현상을 가지고 네. 경기 침체 공포감을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니까 또 제가 또 안도감이 살짝 들긴 네. 하는데 네. 어쨌든 이 가상 자산도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뭐 다 떨어지긴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증시, 코인 시장 예. 투자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건지 가장 네. 궁금할 거거든요.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어제 오늘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치솟았다가 그 치솟은 공포감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포감에 가장 취약한 자산이 뭘까요? 공포감이 치솟을 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네. 때 팬데믹 경제 위기가 선언됐을 때 그런 어떤 공포감이 드는 국면에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 뭘까?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으려고 노력할까요? 부동산으로 혹시 예, 어떻게 주로 현금이라든가 혹은 달러라든가 금. 금과 같은 네.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성격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공격적 투자자산, 불안전자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폭락을 하는 거죠. 네. 위험하다고 지각하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식이 예. 이게 자산 관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폭락하고 코인 가격은 폭락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과잉 공포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실체가 없는 너무 과잉 반응, 과하게 반응했던 그런 주가였다. 코인 증시였다. 뭐라고 판단을 하면 네. 다시 그 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수 있겠죠.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길지 않을 거다 이런 장이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 좀 믿고 또 안도하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